한강은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고 저도 그 강물처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 출신 마야가 워킹홀리데이로 서울에 와서 한강과 함께한 6개월의 기록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시작된 일상,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다채로운 모습, 그리고 홍수라는 위기 속에서 발견한 한강의 위대함까지, 한 외국인이 한국의 심장인 한강을 통해 서울의 영혼을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27살 마야 로페즈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서울의 한강이 처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잔잔히 도시를 가르며 흐르는 그 강물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저기 가보고 싶다.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던 날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처음 본 한국은 예상과 달리 끝없이 펼쳐진 산맥이었습니다. 스페인과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설렘과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이라곤 드라마와 K-팝에서 배운 단편적인 표현들 뿐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 몇 마디로 새로운 나라에서 6개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저 관광객으로 한국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울 사람처럼 이 도시에서 숨쉬며 살아보는 것. 특히 제가 꿈에서도 그리던 한강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도시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한국어. 제가 정말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쓰러질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며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집 구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제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단 한 가지 조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저를 이상한 외국인 취급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노후된 건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강이 보이는 그곳은 제 예산으로는 기적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강을 향한 작은 창문이 있는 원룸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히 강 근처라 시원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바라본 한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웠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면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회색빛 장막처럼 변했습니다. 맑은 날의 푸른 강물, 노을이 물드는 저녁의 붉은 강물, 밤하늘의 별과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는 밤의 강물. 한강은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곳에서 저는 한강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 저녁이면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친구들. 한강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삶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스페인어 실력과 기본적인 영어, 그리고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는 한국어를 활용해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스페인어 과외도 몇 개 잡았습니다. 비록 많은 급여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특히 매니저 김정현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교통카드 사용 법부터 배달앱 설치 방법,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마야 씨, 오늘은 퇴근하고 한강 야경 보러 갈래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정말 아름다워요. 정현 씨의 제안으로 저는 처음으로 제 집 창문 너머가 아닌 실제로 한강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와 그 위로 쏟아지는 오색찬란한 조명,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제 감탄사에 정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강은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 마야 씨가 있는 6개월 동안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 말처럼 저는 점점 더 한강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한강공원으로 향했고 휴일이면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곧 카페 동료들과 함께하는 한강 피크닉이 주말 루틴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집에서 한강공원까지 가는 길을 눈 감고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횡단보도 2개, 그리고 작은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강변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벤치도 있었습니다. 해질녘이면 그 벤치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들고 그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무릎에 올려놓고 도시락을 먹고 계셨습니다. 혼자 라면 먹기 심심하시죠? 이거 드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돌아보니 그분이 저에게 김치통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야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왔어요. 아, 외국인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재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주 식사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박재만 씨는 54세의 배달 라이더였지만 놀랍게도 예전에는 한강수질관리원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1980년대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한강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강 종합개발계획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엔 이 강에서 물고기가 거의 살지 못했어요. 지금은 60종이 넘는 물고기가 사는 건강한 강이 되었죠. 한강은 서울의 역사 그 자체예요. 박재만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강이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재만 씨와 저는 종종 같은 벤치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스페인의 이야기로 보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사는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슬기 씨는 30세의 직장인으로 저와 같은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까지 힘겹게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가는 저를 도와준 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이 동네에 외국인이 살다니 신기해요. 이슬기 씨의 친절한 미소에 저는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주친 적이 없었다며 웃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거나 한강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기 씨 덕분에 저는 한국인 친구가 생겼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이슬기 씨는 저를 한강 시민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강이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축제의 중심임을 체험했습니다. 음악 공연, 먹거리 부스, 예술 전시, 체험 프로그램. 강변은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럼요. 서울 사람들에게 한강은 특별한 장소니까요. 우리는 힘들 때면 한강에 와요. 기쁠 때도 한강에 오고 슬플 때도 한강에 와요. 한강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거든요. 이슬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점점 더 한강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강의 다양한 얼굴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한강의 다른 공원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넓은 잔디밭, 뚝섬 한강공원의 활기찬 분위기, 망원 한강공원의 조용한 산책로. 각각의 공원은 저에게 다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선유도 공원이었습니다. 과거 동수장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이곳은 한강의 역사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녹슨 파이프와 물탱크 사이로 자란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전경은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때 저는 한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서울의 시간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제법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점점 더 한강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이제 한강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한강이 먼저 저를 반겨주었고
저녁이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슬기 씨의 권유로 저는 매주 토요일 한강 자원봉사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이었지만 곧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한강변 쓰레기를 줍고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때로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통역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저는 한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보존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야 씨, 이 나무는 버드나무예요. 한강을 따라 자생하는 토종식물이죠. 예전엔 한강변에 버드나무가 빽빽했다고 해요. 자원봉사단 단장 윤수진 씨는 은퇴한 생물학 교사로 한강의 생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강의 자연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새는 외가리예요.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없었는데 한강이 깨끗해지면서 다시 돌아왔죠. 자연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셈이에요. 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강이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마야 씨, 내일 시간 있어요? 한강에서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날 아침 윤 선생님과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보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한강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여드릴게요. 강 위에서 보는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보트가 한강 중앙으로 나아갈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육지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서 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다리 밑을 지나가는 짜릿함, 그리고 무엇보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습니다.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이곳이 진짜 한강이에요. 600년 전 조선의 왕들도 이렇게 뱃놀이를 즐겼대요. 그때는 지금보다 물이 더 맑고 깨끗했겠지만 보트는 천천히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윤 선생님은 보트를 작은 물줄기로 돌렸고 저희는 밤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밤섬이라고 해요. 한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인데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철새 도래지예요. 매년 봄과 가을이면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이곳에서 쉬어갑니다. 쌍안경을 통해 바라본 밤섬은 도심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그 주변을 흐르는 한강의 물결.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역사를 지켜봐 온 증인이자 생명의 요람이죠. 윤 선생님의 말씀은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강을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오랜 세월 서울과 함께 호흡해온 생명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한 학생 그룹이 한강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강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강이 마야 씨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한강을 봤을 때와 지금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영혼 같아요.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일상이 모두 녹아있는 곳이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그 인터뷰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그 프로젝트는 작은 전시회로 이어졌고 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한강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는 한강 스토리텔러라는 특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강의 역사와 생태,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이제는 꽤 유창해진 한국어로 저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한강을 소개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 강은 한국 역사의 중심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강은 한반도의 심장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조선시대에는 한강변에 수많은 정자와 누각을 지어 강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을 이끌고 한강의 다양한 명소를 안내했습니다. 서울숲에서 시작해 뚝섬 한강공원, 서울마리나, 세빛둥둥섬, 반포대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강변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적인 풍경이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강변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한강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자 쉼터입니다.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강에 대해 품고 있는 자부심과 애정, 그리고 한강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스토리텔링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사람들은 모두 피할 곳을 찾아 달려갔지만 저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강물에 떨어지는 모습,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연히 박재만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야 씨, 이런 비에 뭐 하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한강에 비 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박재만 씨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한강은 항상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5,00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작은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어묵탕을 나눠 먹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박재만 씨는 자신이 한강 수질관리원으로 일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강이 정말 심각하게 오염되었어요. 물고기는 거의 살지 못했고 강물은 시커멓게 변했죠. 그때 정부가 대대적인 한강 종합개발계획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거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매일매일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원을 찾아내고 강변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오염이 심각해서 복원이 가능할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비가 그치고 석양이 들이우는 가운데 박재만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해냈잖아요. 한강은 다시 살아났어요. 물고기는 돌아왔고 강변에는 생명이 넘쳐요. 사람들은 강을 찾아 행복을 느끼고요.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에요. 박재만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히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켜지고 복원된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강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조깅을 할 때도 저녁에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저는 이 강이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4개월째 저는 우연히 한강 철공소 마을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한강변 공장지대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은 1960년대부터 한강 개발과 함께 성장해온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철공소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저는 김영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철공소를 운영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강이 예전에는 어땠나요? 아이고, 그때는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지. 이 근처는 전부 농경지였어.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강에서 수영을 했어. 지금처럼 고층 빌딩이 없었지. 김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차 한 잔을 들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강은 우리 삶 그 자체였어.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빨래도 하고 모든 일상이 강을 중심으로 돌아갔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한강은 여전히 서울의 중심이야. 그날 저녁 저는 김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한강 옛나루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공원이 되었지만 과거 이곳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니 시간의 흐름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강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숨겨진 옛 모습들, 강물 아래 잠들어 있는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온 한강의 장엄한 흐름. 한국 생활 5개월째, 저는 이슬기 씨의 도움으로 한국방송사의 국제부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주로 외국 언론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를 번역하고 때로는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우연히 한강 예술제라는 행사에 취재기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가을 한강변에서 열리는 대규모 예술축제로 국내외 예술가들이 한강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마야 씨,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강 예술제를 취재해보세요. 신선한 관점이 될 거예요.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한강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은 저에게 또 다른 한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대형 조각상, 강변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 밤이면 빛나는 미디어 아트,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한강은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은 한강의 기억이라는 설치 미술이었습니다.
작가는 한강의 오래된 사진들을 투명한 아크릴판에 인쇄하고 그것을 실제 그 장소에 설치해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파괴된 한강철교, 1960년대 강변시장의 모습,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이 시작될 때의 모습,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한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품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온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며 무수한 변화를 목격해온 위대한 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취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강은 시간의 강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흐르는 곳. 예술가들은 이 강의 다층적인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한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 기사는 우연히 국제 언론사의 눈에 띄었고 저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강이라는 주제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저는 한강의 새벽부터 한강의 밤까지, 봄의 한강부터 여름의 한강까지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강이 얼마나 다채로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를 때의 신비로운 분위기, 한낮의 강렬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결, 저녁 노을에 물든 붉은 강물,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는 밤의 한강.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강물 자체가 아니라 그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조깅을 하는 노인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 저녁에 한강변에서 기타를 치는 청년들, 밤늦게까지 강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품어주는 거대한 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창가에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에게 한강은 더 이상 타국의 강이 아닙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 마음속에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6개월은 한강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이 강은 저에게 서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강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에 한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사람들은 강변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창가에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에 출렁이는 강물, 회색빛 하늘 아래 웅장하게 흐르는 한강의 모습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강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 5개월 차, 장마철이 절정에 다다른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된 폭우로 한강의 수위는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강 홍수 경보를 전하고 강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한강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늘 평화롭게 흐르던 강물은 이제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강변 공원은 물에 잠겨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처음으로 저는 한강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슬기 씨, 한강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괜찮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이슬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야 씨. 한강은 수천 년 동안 홍수를 겪어왔어요. 게다가 지금은 홍수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위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세요. 이슬기 씨의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밤새 들려오는 긴급 방송, 그리고 때때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저는 한국의 자연재해를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으로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시 비가 그치자 저는 한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산과 비옷을 챙겨 입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는 평소의 길은 이미 침수되어 갈 수 없었고 경찰 차단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강공원은 모두 통제 구역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저를 세웠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챈 그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려 했지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살아서 한강이 걱정되어 보러 왔어요. 경찰관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대피 명령이 있는지 방송을 계속 들으세요. 필요하면 대피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재만 씨였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비옷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끌고 있었습니다. 마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밖에 나오면 위험해요. 박재만 씨, 한강이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박재만 씨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방금 마곡동에 사시는 할머니께 약을 배달했어요. 홍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거든요. 박재만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 힘들겠네요. 잠시 저기 카페에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저희는 근처의 작은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이제 거대한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재만 씨, 한강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일 줄 몰랐어요. 한강은 평소엔 온순하지만 가끔 이렇게 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강은 수천 년 동안 이런 홍수를 겪어왔어요. 그리고 항상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재만 씨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강수질관리원으로 일할 때 경험한 최악의 홍수는 2002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정부가 홍수 통제 시스템을 크게 강화했어요. 팔당댐의 수위 조절, 한강변 제방 보강, 빗물 펌프장 확충. 지금의 한강은 과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페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한강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한강 인근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반포, 잠원, 이촌동 일대 주민들은 즉시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있는 곳도 대피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손님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야 씨, 우리 지금 당장 대피소로 가야 해요. 박재만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집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여권과 비자, 서류. 잠깐만 가서 가져올게요. 위험해요. 지금 그쪽 아파트 지하는 이미 물에 잠겼을 거예요. 괜찮아요. 5층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금방 다녀올게요. 결국 박재만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거리는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걸어야 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지하 주차장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1층 로비도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작동하지 않았고 저희는 비상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권, 비자, 서류, 그리고 노트북. 급하게 중요한 물건들을 배낭에 넣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마야 씨, 빨리 나가요. 뭔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재만 씨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이 더 높이 불어나 주변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일부 차량들이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박재만 씨, 이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해요. 일단 여기가 5층이니까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어요. 바로 그때 저의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안전처 한강 범람 위험. 주변 지역 주민은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자제.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박재만 씨, 이것 봐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박재만 씨는 창밖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위험해요. 일단 여기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고 한강의 수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3층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잔잔하고 아름다운 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삼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강은 묘한
위험 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야 씨, 저기 봐요. 박재만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침수된 건물에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도 가끔 지나가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홍수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네요. 그럼요. 우리는 매년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대비책을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사실 한강 홍수는 우리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박재만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한강이 화나면 서울이 떤다고. 그만큼 한강은 때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조차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죠. 한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가끔은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존재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한강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서울 시민들의 쉼터로서의 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한강은 그 원초적인 힘과 위험을 드러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조차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쏟아지는 빗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구조 헬리콥터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의 전기와 수도는 아직 정상 작동했고 휴대폰 신호도 잡혔습니다. 새벽 무렵 갑자기 휴대폰으로 또 다른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안전처 8당댐 추가 방류 예정. 한강 수위 추가 상승 예상. 한강 인근 저지대 거주자는 즉시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박재만 씨,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8당댐 방류는 계획된 조치일 거예요. 댐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댐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자를 보니 우리도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저희는 급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옥상 출입구는 잠겨있지 않았고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로 검은 띠처럼 흐르는 한강, 그리고 한강 주변으로 물에 잠긴 지역들이 마치 작은 섬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야 씨, 괜찮아요? 박재만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큰 홍수는 오랜만에 봐요. 하지만 곧 비가 그칠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날씨가 개기 시작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새벽녘부터 비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물에 잠긴 도시의 묘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재만 씨, 저기 봐요. 해가 떠요. 점점 밝아오는 하늘 아래 홍수로 변한 한강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크기로 불어난 강물이었지만 빗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강의 윤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다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럼요. 한강은 항상 그래왔어요.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결국엔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르죠. 바로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저희 건물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구조대가 옥상에 있는 주민들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을 흔들어 저희가 무사함을 알렸고 헬리콥터는 다시 다른 건물로 향했습니다. 마야 씨, 우리는 이제 안전해요. 비도 그치고 있고 곧 물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박재만 씨의 말처럼 점점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오르면서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문자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다시 제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어난 상태였지만 물살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강변에는 복구 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강이네요. 이렇게 큰 홍수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강의 위대함이에요. 5000년 동안 이 땅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강이니까요. 때로는 두렵게 하지만 결국엔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죠. 박재만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한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만 보았던 한강의 또 다른 얼굴, 그 위엄과 힘을 목격한 후 저는 이 강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물이 완전히 빠지고 평소의 일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은 아직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강변도로는 다시 개통되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공원 입구는 여전히 통제 중이었지만 멀리서나마 한강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한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청소와 복구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한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 접수처에서 물었을 때 담당자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외국인 자원봉사자도 환영합니다. 여기 조끼와 장갑을 받으세요. 그렇게 저는 한강 복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진흙을 치우고 때로는 부서진 시설물을 정리하는 일. 힘들었지만 한강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작업 중에 우연히 다시 윤수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야 씨, 홍수 때 괜찮았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네. 다행히 무사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괜찮았어요. 제 집은 조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홍수로 한강의 많은 생태계가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철새들의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어서 걱정이에요. 윤 선생님은 저에게 홍수가 한강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부 동식물은 피해를 입었지만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 곧 다시 생명력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항상 그래요.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그 파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죠.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홍수 덕분에 오히려 오래된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될 거예요. 윤 선생님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강이 겪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회복력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강이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마야 씨,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이런 홍수까지 겪었는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윤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강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한국인들의 강인함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윤 선생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마야 씨가 진정한 한강의 정신을 이해한 것 같네요. 한강은 때로는 두렵지만 결국엔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니까요. 그날 저녁 복구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강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이롭고 위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강. 당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홍수라는 위기를 통해 저는 한강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2주가 흐른 어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제 한강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심지어 더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윤 선생님의 말씀처럼 홍수가 강이 오래된 퇴적물을 씻어내린 덕분인지 강물은 한층 더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캘린더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기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특히 한강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특별했기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슬기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마야 씨, 오늘 저녁에 한강에서 작별 파티하는 거 어때요? 카페 동료들도 다 올 수 있대요. 이슬기 씨의 제안에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벤치 있는 곳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는 저를 위한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카페 동료들, 한강 자원봉사단 친구들, 그리고 박재만 씨와 윤 선생님까지 제가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야 씨를 위해 건배, 정연 씨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고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저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한국 생활이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이 한강,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박재만 씨가 말했습니다. 마야 씨,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한강을 사랑하다니 정말 신기해요. 덕분에 저도 한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윤 선생님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강은 5,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모두 품어왔어요. 마야 씨의 이야기도 이제 한강의 역사 중 하나가 되었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강의 역사가 되었다는 생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슬기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별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유리구슬이 있었습니다. 유리 안에는 한강의 물과 모래, 그리고 작은 돌멩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한강의 일부예요. 스페인에 돌아가도 언제나 한강을 기억할 수 있게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박재만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가 건넨 것은 두툼한 앨범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지난 6개월 동안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봄에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 여름에 녹음이 짙은 한강, 그리고 홍수 후 다시 태어난 듯한 한강의 모습까지.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눈물을 참으며 저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에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어색했던 모습, 한국어를 배우며 겪은 재미있는 실수들, 그리고 홍수 때 함께 견뎌낸 시간들까지. 밤하늘에 별이 빛날 때 우리는 강변에 풍등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소원을 적어 풍등에 매달고 하늘로 띄워보냈습니다. 마야 씨, 소원이 뭐예요? 이슬기 씨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풍등이 밤하늘로 올라가며 한강 위에 아름다운 빛의 행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고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동안 저는 한강의 모든 공원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여의도, 뚝섬, 잠실, 반포, 망원, 각 공원마다 저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특히 선유도 공원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이곳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재탄생한 모습은 제게 한강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과거를 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강의 모습. 출국 전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한강은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서서히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한강 수면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 한강. 내일이면 난 떠나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여기 남아있을 거야.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돌려 한강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얼굴을 향하게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난 단순히 아름다운 강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 한강은 그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된 건 누군가의 미소도 화려한 불빛도 아니었어. 매일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로 이 강이었어. 카메라를 다시 한강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가 떠올라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 도시의 사람들을 품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어. 마치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항상 흐르면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한강처럼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격렬하게. 하지만 항상 앞으로.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한강은 아침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러너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한강. 내게 보여준 모든 것들에 감사해. 너의 아름다움, 너의 힘, 너의 위대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받아들여준 너의 포용력에. 마지막으로 한강의 전경을 천천히 담으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 한강. 하지만 이건 진짜 작별이 아니야. 언젠가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어. 영상을 저장하고 저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은 조용히 흐르면서도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강물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고 그것은 마치 한강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모두 싸고 원룸을 정리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강 위로 떨어지는 석양은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마야 씨, 준비됐어요? 공항까지 같이 가요. 이슬기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보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저는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슬기 씨, 정연 씨, 그리고 놀랍게도 박재만 씨까지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마야 씨, 스페인에 돌아가도 한국 잊지 말아요. 특히 한강. 박재만 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미 한강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모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꼭 다시 만나요.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강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 한강. 넌 정말 위대해.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의 일부이기도 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 강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서울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그곳에서 변함없이 흐르고 있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언제나 흐를 것이라는 것을.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재 책상 위에 한강의 유리구슬을 놓았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 안에 한강물이 반짝였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의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모아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한강의 숨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 다큐멘터리는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강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도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상영 후 한 관객이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강의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한강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강이라는 주제로 제가 경험한 한강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또다시 한강이 그리워졌습니다. 노트북 화면, 배경화면은 한강의 일출 사진이었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슬기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마야 씨,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한강의 국제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한강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강의 문화와 생태를 경험하고 홍보하는 거래요. 마야 씨가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운명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기쁘게도 선발되었습니다. 로페즈 씨의 한강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개월 동안 서울에서 활동하시게 될 텐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 만에 다시 한강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강,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이번에는 더 많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이슬기 씨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야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슬기 씨, 정말 다시 올 수 있어서 행복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와, 한강, 변함없이 아름답네요. 당연하죠. 한강은 그대로였어요. 마야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슬기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강과 재회했고 이번에는 더 깊이 한강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웅장하게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도 영원히 한강과 함께 흐를 것입니다. 저는 한강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서 와, 한강.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이번에는 더 많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내 이야기도 들려줄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흐를 테니까. 그렇게 저의 새로운 한강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 흐름처럼 끝없이 이어질 이야기.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야가 한강과 함께한 특별한 6개월의 여정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항상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한강.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때로는 평화롭게,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면서도 항상 제 자리를 지키는 한강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흐름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한강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